안녕하세요, 요상입니다. 제가 얼마 전에 미용실 입동교육을 다녀왔는데요, 교육이 끝나고 나서 원장님과 저녁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네이버 플래스 리뷰 악플 이야기가 나왔어요. 원장님께서는 악플이 달렸을 때 저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, 아무리 맛있는 맛집이라고 해도 악플은 달리는 거고, 막말로 리뷰가 많이 있는데 악플이 하나도 없이 전부 선플이라면 그게 더 부자연스러운 거 아니냐, 소비자들도 이제는 다 안다, 간혹 가다가 하나씩 달리는 악플은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, 원장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. 리뷰에 악플이 하나만 달려도 멘탈이 나간다고, 하루 종일 신경 쓰인다고. 그런데 그 말이 솔직히 좀 많이 와닿긴 했어요. 앞서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하긴 했지만 저도 유튜브를 하면서 댓글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 받았던 날들이 많았거든요. 그래서 그 악플에 하나하나 반박하면서 싸우자고 댓글을 달아본 적도 있고, 그냥 무시해보기도 했고, 아니면 때로 너무 심하다 싶으면 그냥 삭제해버리기도 하고. 이게 아무리 괜찮다 해도 솔직히 그 악플을 보는 순간 스트레스가 확 올라오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간간히 악플이 섞여 있는 게 더 자연스럽고 리얼하다면 당연히 악플들이 더 눈에 띌 테고, 다른 사람들은 그 악플을 읽어보게 될 확률이 높다라고 한다면 그 악플에 대댓글을 달아서 그 악플을 보게 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미용실에 대한 이미지를 더 좋게 느껴지게 만들 수는 없을까? 저는 79년생이에요. 고등학교 때 삐삐라는 게 처음 나왔었죠. 이게 요즘 친구들은 삐삐가 옛날에 존재했다라는 그런 실물로 본 적도 없을 정도로 희귀한 물건이 되지만, 저는 삐삐조차 없던 시절을 살아오다가 다 커서 고등학교 때 삐삐라는 걸 처음 접했고, 대학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투지폰이 상용화되기 시작해서 이때부터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개인 휴대폰을 들고 다니기 시작했었어요. 대학교 때 말이죠. 휴대폰이 어렸을 때부터 너무 당연했던 분들한테는 좀 옛날 얘기 같죠. 군대를 갔다가 휴가를 나왔더니 이메일 열풍이 불어서 처음으로 다음에 이메일을 만들었었고, 그리고 30대가 되어서야 아이폰 열풍이 시작되면서 스마트폰 보급이 시작됐어요. 정말 아날로그부터 디지털까지 전부 몸소 다 겪고 살아왔는데 이번엔 또 AI예요. 힘드네요. 이렇게 빨리 변해갈 세상 속에서 언제까지 내가 따라갈 수 있을까? 이젠 정말 새로운 거에 적응하기가 너무 복잡하고 힘들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, 그런데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세상은 결국 계속해서 변해갈 것이고, 그 속도도 점점 빨라질 것이고, 그렇기 때문에 이왕 이렇게 된 거 똑똑하게 적응하자는 마음으로 AI 도구를 써보려고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. 그 중 하나가 바로 이제는 안 쓰면 절대적으로 뒤처질 수밖에 없는 챗GPT예요. 근데 이 챗GPT라는 게 쓰면 쓸수록 너무 편하더라고요. 특히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잘 정리해서 다른 사람에게 원하는 방향으로 잘 말하고 싶을 때 이거 하나만 써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. 그날 저녁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그 원장님이 보여주신 이유가 이거였어요. 머리 진짜 못하시네요. 돈도 시간도 아깝습니다. 이런 댓글 달리면 속상하고 스트레스 엄청 받죠. 제가 챗 GPT한테 대댓글 달아달라고 한번 해볼게요. 우리 미용실에 이런 댓글이 달렸어. 여기에 대댓글을 다 작성해줘. 안녕하세요. 소중한 시간 내어 리뷰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. 기대에 못 미친 시술로 불편을 드렸다면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. 다만 어떤 부분이 불만족스러웠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저희도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참고하고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앞으로도 정성스럽게 고객 한 분 한 분께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냥 딱 보면 나쁘진 않은데 너무 무난하고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. 이 글은 뭔가 그냥 내가 다 잘못했습니다, 뭐 이런 느낌이랄까요?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이 이 글을 보게 됐을 때 뭔가 미용실에 잘못이 있었구나 라고 느끼지 않을까요? 물론 명확한 미용실 측 잘못이 있었다면 이와 같이 사과를 하는 게 맞겠지만, 솔직히 안 그런 경우도 많지 않나요? 나는 머리 잘했고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잘 마무리했는데 고객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 거고, 그렇죠? 예를 들면 엄청 맛있다는 소리를 듣고 그걸 기대하고 식당에 갔는데 뭐 맛이 이상하거나 한 건 아니지만 내 기준에서 그냥 그렇네, 아니면 솔직히 나한테는 좀 별론데 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잖아요. 이런 경우에 식당에서 잘못했다고 사과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. 그냥 맛이 없다고 느낀 그 사람은 그냥 그 식당을 안 가면 되는 거예요. 그런데 꼭 이상하게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. 그리고 그 댓글을 보는 사람들에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고요. 그래서 댓글을 좀 수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챗GPT한테 요구사항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작성해 볼게요. 이 댓글을 다른 사람이 보게 된다면
뭔가 우리 미용실의 잘못으로 인해 고객 불편사항이 생긴 것 같다는 느낌이 들잖아. 대응 방법은 신중하나 미용실의 서비스나 기술적인 부분에 신뢰가 좋지 않은 느낌이 들 것 같아. 이 댓글을 보게 될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 미용실에 대한 부정적이지 않게 작성해줘. 안녕하세요. 저희 미용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모든 시술에 늘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스타일이나 결과에 대한 만족도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아쉽게 생각합니다. 다만 저희는 고객 한 분 한 분의 스타일을 진심으로 고민하며 더 나은 결과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. 혹시 원하시는 스타일과 감각이 있었다면 다음에 더 섬세하게 소통하며 맞춰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떤가요? 훨씬 잘 다듬어지지 않았나요? 미용실만의 잘못이 아니라는 내용과 함께 공손하게 대응을 한 그런 느낌이죠. 이게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원하는 감정선으로 제대로 표현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건데요. 이럴 때 챗GPT를 활용하면 꽤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요. 챗GPT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내가 어떤 질문을 하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. 처음에 그냥 댓글 좀 써줘 했을 때는 되게 뻔하고 무난한 말이 나왔잖아요. 그런데 제가 원하는 방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어떻게 보이고 싶은지, 어떤 감정선인지,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를 명확하게 짚어서 다시 요청하니까 훨씬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죠. 질문을 잘해야 합니다. 이제는 계산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계산할지, 그리고 정답을 풀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것에 대한 정답을 찾을지가 중요한 시대가 된 거예요. 창의적인 궁금증과 질문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해답은 AI가 찾아주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. 혹시 여러분도 이 리뷰에 뭐라고 댓글 달아야 하지? 라는 고민이 든다면 저처럼 챗GPT한테 한번 시켜보세요. 감정은 빼고 센스 있게 정리해줍니다. 이왕 시대가 이렇게 바뀌고 있다면 우리는 현명하게 적용해서 더 나은 방식으로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요? 오늘은 요즘 여러 방면에서 제가 활용하고 있는 AI 툴인 챗GPT를 미용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정말 간단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단편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. 오늘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겠네요.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. 좋아요와 구독하기,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 만나요. 안녕!